요강이 때 지금 너가 좋아. 불렀는데 오늘 네 방 아니었냐? 3, 4, 오케이. 5, 6, 7. 됐어. 아. 고마워. 얘들아. Yes, sir. 얘들아. Yes, sir.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Master, 많이 컸어. Yes, sir. Master, 많이 컸어. 이거? 아람봇 펜트하우스를 지켜줘. 내 이름은 아람봇. 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해. 뭐든지 척척 잘하는 아람봇. 인공지능 도우미 아람봇은 펜트하우스에서 무슨 일을 할까? 다토로가 붙잡혔다고? 난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너 잘 배웠잖아. 내 이름은 막터러. 다터러가 최고의 도둑이라고? 천만의 말씀. 이미 경찰에 붙잡혀 버렸으니 승부는 끝난 셈이지. 세기의 대결. 막터러 대 다터러. 붙잡힌 다터러. 세기의 대결 이대로 끝. 막터러 또 털어. 막터러 또 막터러. 미술관. 땡땡은행. 새로운 인공지능 선보이다. 막 털어. 아, 막 털어 있잖아. 막 털어. 막 털어버려. 막 털어버려. 이거. 며칠 전 좋은 소문을 하나 들었어. 이 호텔 펜트하우스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더군. 그래서 발빠른 내가 나섰지. 펜트하우스란 호텔 맨 위층에 있는 가장 큰 방을 말해. 야, 아빠 잠깐만 넘기지 마. 엘리베이터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네. 반이 문도 점점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도처도 점점 작아져. 이거. 살금살금 드디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어. 후유. 겨우 한숨 돌리려는데 갑자기 거실에 불이 번쩍. 어이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 움찔움찔. 그때 탁자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며 소리를 냈어.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도우미 아람봇입니다. 으악, 저건 뭐지? 나는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판단하여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해. 옷을 보니 호텔 직원이시군요. 그런데 저에게는 당신의 정보가 없습니다. 아람봇의 말에 심장이 쿵쿵 뛰고 식은땀이 삐질 났어. 그게 말이지, 오늘 새로 들어왔거든. 후유,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그런데 이건 또 뭐야? 윙윙. 갑자기 에어컨이 켜진 거야. 나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 놀라지 마세요. 땀을 많이 흘리셔서 제가 에어컨을 켰답니다. 저는 호텔 서비스를 돕는 인공지능 도우미입니다. 직원님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유는 셋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했거나 아프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헉, 나는 속으로 뜨끔했어. 아람봇에게 들키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사실은 내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 그러시군요. 그럼 에어컨을 끄고 따뜻한 차를 준비할게요. 펜트하우스의 여러 물건은 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령만 하면 바로 움직인답니다. 아람봇 앞에서 금고를 열어볼 순 없고 이를 어쩌지? 가만, 여러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 바로 그거야. 손님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틀어요.
욕조에 미리 따뜻한 물을 준비해요. 로봇 청소기를 움직여서 깨끗하게 청소해요. 나는 아람보색에 다가가 슬며시 말했어. 지배인님이 금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런데 내가 금고 비밀번호를 깜빡했지 뭐야. 그렇다면 저에게 맡기세요. 아람봇이 아주 쉽게 대답했어. 아람봇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띠리릭 띡띡 금고문이 벌컥 열렸어. 그런데 이럴 수가.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경찰이 나를 잡으러 왔어. 내가 도둑인 걸 어떻게 알았지?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고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는 것은 거짓말할 때의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아플 때기도 한데 아빠 그치? 운동을 했거나 아프거나 거짓말했거나. 아플 때 너무 식은땀 줄줄. 아까 셋 중에 하나라 그랬어. 이거 나는 뒤늦게 깨달았어. 호텔의 보물은 바로 인공지능 아람봇이라는 걸.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개념.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사물 인터넷. 아람봇이 호텔의 여러 물건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사물 인터넷 덕분이에요. 사물 인터넷이란 여러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의 도움 없이도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말해요. 벌써 일어날 시간이네. 식사 시간에 딱 맞춰 밥이 지어졌네.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에어컨이 켜졌네. 집이 어두워지니 불이 곧 켜지겠지. 우리 뽀삐가 잘 있나 볼까? 이거 그 뽀삐 아빠가 키웠던 뽀삐? 그러네, 이름 똑같네. 이거 확장. 로봇일까 인공지능일까? 인공지능 하면 로봇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은 달라요.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로봇이 뭐야? 로봇이란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말해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팔, 가정에서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 진짜 강아지처럼 걷고 뛰는 로봇 강아지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뭐야?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이에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드론 등은 모두 인공지능을 이용한 물건이에요. 로봇과 인공지능의 다른 점은 로봇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면 로봇도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어요. 호기심. 인공지능 로봇은 기쁨과 슬픔을 알까?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까요? 인공지능 로봇은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은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알아챌 수는 있어요. 일본에서 개발한 로봇 페퍼는 사람의 말투, 표정 등을 통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요. 아픈 환자를 위로해요. 춤추고 노래해요. 생일을 함께 축하해요. 활동. 날아라 택배 드론. 택배 드론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가 보세요. 갈
사라진 신발의 비밀. 지문이나 머리카락, 발자국 등으로 범인을 찾아내다니. 과학 수사는 정말 대단해. 누가 신발을 가져갔을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어. 과학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지.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 속에 숨겨진 과학 수사 도구를 찾아보세요. 내 신발 어디 갔지? 내 신발도 없네. 모두 한 짝씩 없어졌어. 바깥놀이 하려던 친구들이 두리번. 당황한 친구들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그러자 누군가 소리쳤어. 신발이 사라졌어. 반짝 탐정님 도와줘요. 반짝 탐정이 어디선가 짜잔 나타났어. 신발이 사라졌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 반짝 탐정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비닐 모자와 신발 싸개까지 착착. 과학수사관은 사건 현장에서 몸을 보호하고 증거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특수한 옷을 입어. 그럼 이제 범인이 남긴 증거를 찾아볼까? 반짝 탐정은 특수 안경을 쓰고 손전등처럼 생긴 도구로 이것저것 비춰보았어. 이렇게 가루를 뿌리고 빛을 비추면 지문 같은 흔적을 찾을 수 있어. 뭐야? 지문이 뭐예요? 지문은 손가락 끝에 있는 피부의 나이야. 사람마다 지문 모양이 달라서 지문을 찾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지. 나도 지문이 있어. 나도 있네. 사람마다 지문이 달라. 지문은 크게 세 가지 모양이야. 조금 휘어진 모양,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 많이 구부러진 모양. 내 지문은 어떤 모양일까? 원아, 응? 안 추워? 응. 위에 가서 이불 덮고 자지. 아니 계속 이불 빼서 여기 누구 방인데? 내 방, 누구 이불이야? 내 거. 근데 왜 빼서? 같이 덮어. 추워. 나 근데 지금은 더워. 같이 덮어야 잠이 솔솔 오지. 나 지금 더워. 그래? 알았어. 덥다. 으차. 내가 지문 대신 다른 증거를 찾았다. 찢어진 쪽지 발견. 반짝 탐정의 머리가 반짝. 에이, 쪽지로 어떻게 범인을 알아내요? 글씨체도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르단다. 사람마다 글씨체가 달라. 글씨의 모양을 글씨체라고 해. 글씨체를 분석하면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돼. 보통 성격이 급하면 흘려 쓰고 꼼꼼한 성격이면 또박또박 쓰는 편이지. 동그라미도 다 다르게 그려. 연필을 잡는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난 글씨 잘 못 쓰는데. 누구의 글씨일까? 반짝 탐정은 쪽지에 쓰여 있는 글씨와 친구들의 글씨를 이리저리 살폈어. 이상하군. 쪽지에 쓰인 글씨체와 같은 글씨체가 없어. 그런데 이건 뭐지? 범인의 머리카락일지도 몰라. DNA 검사를 하면 누구의 머리카락인지 알 수 있지. 근데 DNA 그걸로 보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털로 확정되는 거 아니야? 그 털에서 DNA가 나오는 거야. 이거 내 머리카락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머리카락도 아니겠지. 사람마다 DNA가 달라.
DNA는 사람, 동물, 식물 등 생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야.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피나 침 등에서도 DNA를 뽑아낼 수 있어. 그럼 누구의 머리카락이지?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반짝 탐정과 친구들은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갔어. 어디 보자. 반짝 탐정은 돋보기로 발자국을 요리조리 살펴봤어. 반짝 탐정의 머리가 반짝반짝. 이제야 범인이 누군지 알겠군. 반짝 탐정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어. 범인은 바로 저쪽에 있다. 모두들 반짝 탐정이 가리킨 곳으로 갔어. 그랬더니 친구들의 신발 속에 새끼 고양이들이 쏙쏙 들어가 있지 뭐야. 그 모습을 보고 다들 하하 웃었어. 신발을 가져간 건 고양이였잖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열심히 알아보는 것이 과학 수사의 목적이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불러줘. 반짝 탐정은 눈을 찡긋하며 사라졌어. 개념. 과학 수사로 어려운 사건도 척척. 과학 수사란 범인이 남긴 증거를 과학의 힘을 빌려 분석한 뒤 범인을 찾아내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사건은 과학수사관에게 맡겨. 과학수사관은 증거를 모으고 분석해서 사건을 해결해요.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몸을 보호하고 증거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특수한 옷을 입지요. 사건 현장에는 세균에 감염된 피와 침이 있을지 모르니 특수한 옷으로 몸을 보호해야 해요. 과학수사관은 자신의 지문이 증거에 묻지 않게 장갑을 꼭 껴야 해요. 마스크, 장갑, 신발 싸개, 돋보기. 흔적을 찾아라. 여러 도구를 이용하면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과학 수사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땀, 피, 머리카락, 지문, 발자국. 증거물을 발견하면 1. 증거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요. 2. 증거물을 찾으면 장갑을 낀 손이나 핀셋으로 증거물을 집어 봉투에 담아요. 3. 증거물 봉투에 증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요. 확장, 과학수사관, 범인의 흔적을 찾아라.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찾는 과정부터 범인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아요. 과학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물을 찾고 있어요. 2. 과학기술을 이용해 증거물을 분석해요. 3.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와 여러 자료로 범인을 찾아요. 4. 범인을 체포해요. 호기심.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인 걸 어떻게 알까? 과학 수사를 할 때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해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어요. 조사받는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의 장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조사관이 질문을 해요. 이게 심장 찌는 거야? 두근두근. 심장 같은 거. 두근두근. 그렇지. 이거? 거짓말을 하면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져요.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를 측정하여 진실을 가려내요. 활동, 나도 명탐정, 범인을 찾아라. 빵집에서 빵이 없어졌어요. 범인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가 빵을 가져갔는지 찾아보세요. 범인은 안경을 썼어. 범인은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해. 범인은 줄무늬 옷을 입었어. 나 처음에 용인 줄 알았는데 이해했어. 질문이. 그치. 줄무늬 옷을 입었어. 빵 가게니까 빵을 훔쳐갔다는 것 같아. 이거. 잠깐만. 얼굴은 이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치마 속에 넣어놨나? 그거. 이거. 거미와 함께 우주 여행을. 우주에서는 뭐든지 둥둥 떠다녀. 먹는 음식, 자는 방법 등 우주 생활은 참 신기하고 특별해. 이제 곧 우주 왕복선 발사. 우주 생활은 어떨까? 지구와 많이 다르겠지? 우주에서 거미줄을 칠 수 있을까? 아빠는 책 끝났구나. 아빠. 응? 책 끝났잖아. 와, 내가 마침내 그날이 왔어. 우주로 가는 날. 내 심장은 콩닥콩닥. 드디어 카운트다운이야. 5, 4, 3, 2, 1, 0. 발사! 우주왕복선이 발사되는 순간은 정말 힘들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구를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저기가 내가 지낼 우주 정거장이야. 세계 곳곳에서 온 우주 비행사들이 저곳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대. 우주 정거장은 우주 공간에 지은 커다란 구조물이야. 세계 곳곳에서 다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되고 일본도 되고 중국도 되고 그렇지, 미국도 그렇지. 되고 이거 우주 정거장은 우주 공간에 지은 커다란 구조물이야. 우주 비행사들은 이곳에서 우주를 관측하거나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또 우주 왕복선을 수리하거나 연료를 넣기도 하지. 우주 왕복선과 우주 정거장을 연결했나 봐. 이제 우주 정거장으로 갈 수 있어. 아, 저기 내가 떠나온 지구가 보이네. 야호! 드디어 내가 우주에 온 게 실감이 나. 참, 내 소개를 깜빡했네. 나는 거미야. 우주에 왔으니까 우주거미. 휴, 무사히 우주정거장 안까지 도착. 편안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우주 비행사들이 둥실둥실 떠다녀. 우주 비행사뿐만 아니라 물건도 고정해 놓지 않으면 둥실둥실 떠다니지.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걷고 뛸 수 있어. 하지만 우주에는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든지 둥둥 떠다녀. 그럼 벽돌도 떠다니겠네. 그렇지. 이거 우주 비행사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 오랫동안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뼈와 근육이 약해질 수 있거든. 우주 비행사들은 동물이나 식물을 우주로 데려오기도 해. 우주에서도 잘 지내는지 보려는 거지. 잘 지내나 보려는 거지. 이번에는 나, 거미가 우주에 오게 된 거야. 꼭 해내야 할 임무를 가지고 말이야. 한 명이 안 보인다 했더니 화장실에 갔나 봐. 아무리 급해도 변기 구멍에 잘 맞춰 앉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똥이 둥둥 떠다닐 거야. 우주 정거장 화장실의 변기는 소변과 대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그래야 소변과 대변이 떠다니지 않아. 우주 비행사들이 물을 마시다 왜 웃냐고? 저 물은 오줌을 깨끗이 정수한 거야. 오줌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무슨 거야? 웃겨 이거. 우주 비행사들이 피곤해하는 걸 보니 이제 잘 시간인가 봐. 우주 정거장에서는 태양이 하루에 16번이나 뜨고 져. 그래서 눈부신 태양빛에 잠이 깨지 않으려면 눈가리개를 꼭 해야 해. 물론 몸도 잘 고정시켜 두어야 해. 안 그러면 자는 내내 둥둥 떠다닐 테니까. 어이쿠, 저러다 부딪히겠어. 여기에서 나는 인기가 아주 많아. 우주는 지구와 환경이 달라서 생물이 살기 어려워. 그러니 나처럼 지구에서 온 생물은 귀한 몸이지. 나도 우주 비행사들처럼 우주 유영복을 입고 밖에 나가보고 싶어. 하지만 나에겐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 참아야 해. 우주 비행사가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 정거장 밖으로 나갈 때는 우주 유영복을 입어야 해. 우주 유영복은 몸을 보호하고 산소를 공급해줘. 내 임무가 대체 뭐냐고? 그건 바로 우주에서 거미줄 치기. 처음엔 엉망이었어. 하지만 이젠 제대로 칠 수 있지. 짜잔. 내가 친 거미줄 어때? 2008년 인데버호에 실려 우주 정거장으로 간 거미는 중력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거미줄을 잘 치지 못했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멋지게 거미줄을 치는데 성공했어. 찰칵. 우주 비행사들은 내가 친 거미줄을 사진으로 찍어 지구로 보냈어. 나는 하루아침에 우주 최고의 스타 거미가 되었지.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거미줄을 칠까? 개념. 우주 정거장이 궁금해. 우주 정거장에는 우주 비행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요. 우주 정거장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주 정거장이란? 우주 정거장은 우주에 관한 실험을 하거나 우주를 관측하도록 만든 우주 구조물이에요. 우주 비행사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우주 왕복선을 수리하거나 연료를 넣기도 해요. 우주 정거장에서는 태양이 하루에 16번 뜨고 져요. 그 이유는 우주 정거장이 지구를 하루에 16번 돌기 때문이에요. 물은 무거워서 우주까지 가져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의 소변과 우주 비행사가 흘린 땀을 깨끗이 정수해서 마시기도 해요. 식사를 할 때 음식들이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음식을 쟁반에 붙여 놓아요. 우주에서는 요리를 할 수 없고 국물이나 가루로 된 음식은 먹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건조된 음식을 먹어요. 우주에서는 지구에서처럼 흐르는 물로 샤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수건이나 물에 적신 스펀지로 몸을 닦아요. 머리를 감을 때는 물이 필요 없는 샴푸나 비누를 사용해요. 자는 동안 몸이 떠다니지 않도록 벽에 고정된 침낭에서 자요. 또 태양빛을 차단하기 위해 눈가리개를 써요.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 머무르다 보면 힘을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뼈와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확장. 우주 유영복의 비밀. 우주 비행사는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 정거장 밖으로 나갈 때 우주 유영복을 꼭 입어야 해요. 우주 비행사의 우주 활동을 돕는 우주 유영복에 대해 알아보아요. 헬멧. 헬멧은 충격과 열에 강해 떨어지는 운석과 태양빛을 막아주어요. 헬멧 안에는 통신 장비가 들어있어요. 추진 장치.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유영할 때 로켓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추진 장치예요. 장화. 발을 보호해 주어요. 우주 공간에 나올 때는 작업용 장화를 더 신어요. 체온 조절 장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장갑.
장갑의 손가락 끝부분은 작업하기 편하고 태양열 때문에 뜨거워진 물체를 잡을 수 있도록 실리콘 고무로 되어 있어요. 생명 유지 장치. 우주 비행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통신 장비에 전기를 공급해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복을 입기 전에 기저귀를 착용해요. 우주 유영 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호기심. 우주 정거장의 화장실은 특별하다고? 우주 정거장의 화장실은 지구의 화장실과 조금 달라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우주 정거장의 화장실을 알아보아요. 소변용 깔때기. 개인용 깔때기를 사용해요. 남자와 여자 모두 서서 소변을 누워야 해요. 대변용 변기. 대변이 공중에 떠다니지 않도록 흡입기가 달려 있어요. 지구에서 사용하는 변기보다 크기가 작아요. 허벅지를 고정하는 장치. 발을 고정하는 장치. 우주정거장의 화장실에는 변기에 앉은 우주 비행사의 허벅지와 발을 고정하는 장치가 있기도 해요.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몸이 뜨지 않도록 해주어요. 활동. 슝슝 날아라 로켓. 도화지와 빨대를 이용해 하늘을 나는 멋진 로켓을 만들어 보아요. 준비물. 도화지, 색연필, 가위, 셀로판 테이프, 빨대 1개. 1. 도화지에 로켓을 그리고 색칠해요. 2. 로켓 그림을 가위로 오려요. 3. 도화지 조각을 작게 잘라 빨대가 들어가도록 둥글게 말고 앞부분을 꽉 막아서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요. 4. 빨대에 입을 대고 후 불어요.